방목식으로 하면 규제도 덜 받고, 집합체로 하면요 그 방역도 해야 되고 냄새 제거, 그다음에 오물 제거, 이거 그다음에 뭐 예방 주사, 항생제, 이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목을 하게 되면 일단은 돼지들이 돌아다니면서 산에다가 똥오줌을 싸니까 그게 거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잡풀 제거도 돼요. 걔네들이서 풀들이 안 나. 그 다음에 항생제, 뭐 예방 접종은 뭐 할 수 있지만 항생제 먹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료를 요즘 뭐 그 옥수수 사료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옥수수도 보면 그 품종 개량, 그러니까 다수확할 수 있게끔 유전자 조작 변이를 일으켜서 이만한 거를 이렇게 크게 만들거든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는데, 그거를 사람이 먹으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동물한테 먹인다? 그럼 동물이 먹고 사람이 먹잖아요, 고기를. 그럼 사람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방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항생제도 마찬가지. 돼지에게 항생제를 먹이면서 키우잖아요, 병드니까. 닭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항생제를 사람이 또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무슨 소리를 했는데, 평상시에 닭고기든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거 안 먹으면 사람이 병들어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고기의 항생제를 계속 먹고 닭고기의 항생제를 계속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지. 응? 그런 항생제 안 먹으면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합체로 이렇게 해서 가두어서 기르는 거는 규제를 아주 심하게 강하게 하고, 뭐 오물 배출 시설부터 그 다음에 그 환경 위생 이런 거를 강화시키고 하고, 그다음 방목하게 되면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뭐 냄새 납니까? 뭐 합니까? 어? 방책만 이렇게 쳐서 울타리만 해놓고 그 안에서 기르면,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것도 그냥 뭐 밤나무든 뭐 복숭아, 사과 뭐 이런 게 심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넓은 산을 이용해서 방목을 하게 되면 그 동물들도 내일 죽을 값에 동물들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풀 뜯으면서 자랄 수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양계도 방목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소, 돼지, 그다음 염소 이런 것도 방목적으로 돌리게끔 그렇게 해야지. 사실 방목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들에 멧돼지도 많고 뭐 별별 동물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뭐 냄새 납니까? 뭔 문제 있어요, 걔네? 방목해서 이렇게 하면은, 응? 똥오줌 같은 게 거름으로 쓰고, 또 이런 사료 같은 것도 덜 먹여도 되고, 닭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만 이렇게 사료 주고 아침 되면 풀어놔요. 그러면 닭들이 나가서 풀 뜯어 먹고, 뭐 개울가 가서 뭐 지렁이 잡아 먹고, 그리고 곤충 쪼아 먹고, 풀 뜯어 먹고. 그러면은 아침 점심은 사료 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사료값도 절약되고 닭들도 건강한 닭이 되고. 근데 그 방목을 하게 되면 닭이든 돼지든 이 운동한 닭들이라서 날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육으로 살찌게 해서 파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손해일 수 있는데, 맛은 천지차예요. 길은 그냥 집합 운동 안 시키고 그냥 키운 거 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그냥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키운 그 어? 닭들하고는 맛이 천지차예요. 그래서 그것도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있는 거죠. 집에서 키운 통통하고 큰 닭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방목을 해서 진짜 튼튼하고 근육질의 닭을, 적지만 돈을 치루어서라도 나는 그걸 먹겠다. 그걸 먹는 거예요. 계란도 마찬가지. 제가 한 10년 전에 농수축산 그 부에다가 농축산부에다가 제안 질의를 했어요. 우리가 달걀을 그냥 소비자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구별이 가게끔 남바링을 좀 해줘라. 응? 그냥 가둬서 키우는 거 밀식형, 그 다음에 계량형. 밀식에 10마리 키운다고 계량형은 한 5마리 키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량형. 그 다음에 그렇게 그 밀식이 아니라 하우스 안에 닭을 풀어놓고 하는 그 축사용. 그 다음에 밖에다 방사하는 거. 그러니까 밀식형 1번, 그 다음에 계량형 2번, 그 다음에 축산에 3번, 그 다음에 개방형 4번,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그 먹이는 거 있잖아요. 밖에 이제 아침, 점심은 밖에 나가서 풀을 뜯고, 저녁에 주는 사료를 검증된 사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방목형에다가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그런 검증받은 닭이기 때문에 그런 5번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란 자체도 5번에서 방목형은요, 계란이 알이 적어요.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나는 그런 건강한 닭의 알을 먹겠다 그러면 5번에 써 있는 거를 비싸대로 사 먹는 거고. 난 돈이 없고 양이 푸지만 그냥 밀식형이라도 주니까 이걸 하겠다. 그럼 1번 사다 먹는 거예요. 그거를 정부에서 추진하라 했더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차 문의를 했죠. 아니, 결과를 알려 줘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선생님의 제안을 굉장히 높게 사고, 그래서 심의를 여러 군데서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양계 협동조합 있잖아요. 양계. 걔네들도 조합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가지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소비자 선택권을 이렇게 남바링을 하든 색깔로 하든 표시를 해달라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네 닭 달걀을 누가 사 먹겠냐 이거죠. 밀식형에다가 그런 지저분하다 생각하면 그게 팔리겠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다가 한 1년 지나고 한 2년 차 될 때 요즘 이제 마트에 가 보면 남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달걀을 그냥 사오지 말고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게 밀식형인지 계량형인지 축산인지 아니면 방목인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눈 나쁜 사람은요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조그만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대신 이제 방목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주 눈에 띄게 내가 같은 알이 10개지만은 금액은 뭐 8,500원, 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비싸지? 뭐 싼 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왜 비싸지? 이래서 비싸구나. 그러면 소비자들이 나는 돈 주고서라도 건강한 달걀을 먹겠다. 그럼 그렇게 선택하는 거고. 근데 내가 아까 과자 같은 거 먹지 마라, 콜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돌을 씹어도 다 소화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 흡수력이 짧아요. 적고, 그 다음에 소화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금 잘못된 거, 예를 들어서 방부제가 들어있거나 하면 목이 따갑다거나 속이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그 증상이 와요. 그게 이제 그 뭐냐면 우리가 과자에도 보면 계란빵이니 뭐니 얘기하잖아요. 그거 전부 그 구라 사기예요. 에? 그 계란 어떤 거 쓰느냐? 그 일본 달걀 있잖아요. 밀식형 달걀.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 거. 뭐 그렇지 않은 분들 있겠죠. 근데 자기네들이 원가율을 계산할 적에 소비자가하고 자기네 생산 원가를 따질 적에 어떻든 원가를 낮추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방목형 고급 달걀 쓰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래서 이런 그 단체 급식소, 식당, 그 다음에 뭐 이런 빌딩의 구내식당 이런 데는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뭐 다라고는 말을 안 하겠는데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고기 같은 것도 보면 그 큰 이제 마트에 가 보면 제대로 진열장에 파는 거 있고 밖에 내놓아서 싸게 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이 경과돼서 이제 조금 이제 맛이 떨어지는 거. 그건 이제 보통 한 근에 10,000원씩 하는데 그거는 막 한 근에 3,000원, 4,000원에 팔아요. 근데 보면 그걸 사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많이. 근데 그게 누가 사가겠어요? 그거 사다가 잘게 썰어서 양념에다가 설탕 퍼놓고 이렇게 하면 달달하고 맛있고 다 먹거든요.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식당 같은 데서 뭐 이런 데서 싸니까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사다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제 그 집밥을 즐겨라. 외식도 좋지만 그렇게 값싸고 저렴한 데 가면 그 사람들도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좋은 식재료로 요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떤 그런 계란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져다가 설탕 팍팍 넣고 달게 맛있는 게 일단은 달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젊은 애들은 뭐 다 소화되고 뭐 걸러낸다지만 이제 5, 60대, 70대 이렇게 노인 쪽으로 이렇게 연령대가 들어가면 먹는 거를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다는 게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내 건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과자류, 그 다음에 그런 만들어진 가공된 식품, 라면, 그 다음에 국수도 마찬가지. 그런 거 만들어진 거 뭐 이렇게 통조림류 그런 거를 이제는 좀 사양하시라. 우리는 이제 직접 농사 지어서 자기가 이제 섭취를 하고 과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채소류 그 다음에 곡식 같은 것도 여기 농촌에서 자기 먹는 거는요 농약 안 쳐요. 농약 안 치면 좀 볼품 없지만 알잖아요. 본인은 내가 농약을 안 쳤기 때문에 벌레도 좀 먹고 나머지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이제 삐뚤어지고 해도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는 그 생과일 많이 그 다음에 우리 고구마나 이런 것도 땅콩류 이런 거 참 좋거든요. 호두. 그리고 제가 그 과일 중에 그 수박, 사과, 그 다음에 자두, 포도 뭐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겨울 내내 20kg 박스 2개를 먹어요. 한 40kg. 20kg 갖다 놓으면 한 달 못 먹어요. 한 달 정도? 예. 그 우리 앞집이 이제 과일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이렇게 박스씩 하는데
한 2박스에서 3박스 먹거든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내가 깎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감기 같은 것도 이렇게 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잔병 치레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어린애들이 이렇게 막 쉬려고, 그죠?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한데, 그게 뭐냐, 활동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땀이 나잖아요, 그죠? 이 땀 배출하는 거, 그러니까 오줌 똥 배출보다도 중요한 게 땀 배출이거든요. 땀 배출이 돼야 이게 몸에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움직여서 발도 따뜻하고 손끝도 따뜻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피돌기가 원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잔병 같은 게 올 수가 없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활동량이 떨어져요. 무릎 아파, 정갱이 아파, 허리 아파. 근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 걸어가 다니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아우 아파 해서 들어 눕기 시작하면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계속 누워 있어. 그러다가 보면 기력이 점점 빠지고 근육이 다 빠져서 그 다음에는 누가 부축해줘야만이 일어나서 가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먹는 거 잘해야 되고 꾸준하게 이렇게 일을 하라. 아니면 운동을 하든가. 장수하시는 그 분들 보면 끊임없이 움직여요. 움직이면 밥맛도 좋거든요. 그 다음에 근력이 또 유지가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두서없이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먹거리 먹는 거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다음에 설탕류를 이제 완전히 손을 떼라. 설탕. 이게 만병의 그 근원이거든요. 이 설탕이. 빵에 엄청나게 설탕 들어가요. 빵. 과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청량음료. 청량음료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 당뇨 환자들이 제일 그 문제가 뭐냐, 당 섭취거든요. 당인데 우리가 천연당이 있고 가미가 된 당이 있어요. 천연당은 뭡니까? 과일류. 그러니까 수박, 자두, 여기에 있는 당, 포도 같은 거. 당이 엄청 높아요. 근데 설탕은요, 이 당뇨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탕을 먹으면 설탕 소화를 못합니다. 췌장에, 우리 콩팥 그쪽에 부담을 엄청나게 주거든요. 이 콜라, 사이다, 이 설탕류가. 그러면 당이 올라가면 내려올 줄을 몰라.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뭐 설탕 안 먹을 수, 하여튼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다 조금씩 먹긴 하는데, 이 콜라, 사이다, 그 다음에 빵류, 그 다음에 뭐 음식, 피자 뭐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 노인 제보들고 특히 당뇨 있는 사람들은. 이 췌장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만한 양을 먹어도 전부 다 소화를 시키잖아요. 다 당분 탄수화물 다 분해해 가지고 다 섭취하고, 그 필요 없는 거는 배변을 통해서 다 배출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안 되거든요. 이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가. 그러면 췌장의 기능이 요만큼인데 우리가 먹는 거는 설탕이 잔뜩 먹어가지고 이렇게 불려놨어. 그 췌장이 반밖에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 뭐냐? 췌장의 부담이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생각 안 하고 맛있는 거 막 먹고 다니고 밤새고 막 야식 시켜 먹고 막 배가 이만큼 해서 잠자고
안에 췌장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췌장염, 췌장암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게 췌장이 그냥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포도나 뭐 이것도 당이 높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런 천연당은요 먹으면 쫙 올라가긴 해요. 금방 내려와요. 천연당은 고차예요. 일반 가미된 인조 그 당원이나 이런 설탕류는 한번 올라가면 이게 내려올 줄을 몰라. 계속 부담을 가져. 근데 과일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조금씩 먹는데 그래도 먹더라도 바로 이렇게 소화돼서 내려오니까 단 거 먹을 때는 과일을 먹어라. 먹고 싶을 때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장작도 다 태워지고, 이거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할게요. 다음에 또 봬요. 바이바이.